세월을 살아왔어요. 지금 저희 민주노총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왜 그 설득력이 있을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게 노동 현장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구호를 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벌써 현장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현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현장에 일어나는 절박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늘 구름잡듯이 아주 현실에서만 떨어져 있어요. 자, 그때는 노동자들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자기 노동자들을 시골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바깥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제도권 안을 뿌리쳐야 돼.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이 장소에 나올 때 우리는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요번에 워싱턴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 네 사람하고 박주현 변호사하고 민정우 의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만 더 저만해도 그 얘기 다 했어요. 거의 다 나온 커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뭐냐 그러면, 효과는 대한민국 공공부문이 썩었다. 공공부문이 썩었어. 더 이상 공공부문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공공부문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썩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공공부문이 썩었다면 바깥에서 이 동기를 줘야 되는데 동기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식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론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에서 듣는 것은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그 얘기가 우리에게 딱 떠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막 따라하는데 그게 민주주의 코피러스입니다. 자, 이건 25만 받았죠. 그런데 25만 원이라는 게 이재명이가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걸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껄끄러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껄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사기가 장인들은 껄끄러운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가 결국은 국민이 무섭다.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껄끄러워요. 껄끄러운 사람에게 오십니다. 껄끄러운 사람을 이게 주니까 결국 그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거는 절제와 그리고 숙성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돌아오면 그게 내가 소화하고 그거를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그 정보에 대해서 그냥 뚱감아요.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 해봐야 사람들은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지. 근데 이재명이 주는 25만 원은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퓰리즘을 자기 이성으로 성화를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이 돼요. 그래야 목숨 걸고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를 느끼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아까 민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조선업 그리고 반도체 그거를 육성시키려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조선은요, 거기에 군함도 만들고 여객선도 만들고 호화 관광을 하는 선박도 만들고 상선도 만들고 LPG 가스를 운반하는, 이제 수소가스를 운반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IT 산업으로 가게 되면 조선이라는 게 이게 종합 생태계, 그러니까 공급망 생태계를 만드는 게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이라는 거를 미국도 조선업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 조선업을 70%가 지금 중국이 갖고 있어요. 자, 요걸 자세히 봅시다. 1922년 22대 국회가 들었을 때입니다. 22년에 우리가 조선을 만든 게 32%예요. 32%. 그런데 23년에는 20%로 내려갔습니다. 20%를 넘어가는데 1924년은 15%로 다운됩니다. 이 말은 조선업이 한국에서는 이제는 설득력이 없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산업이고 모든 산업이 종합되는 그런 조선 산업이, 그런데 계속 22년부터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산업은 공동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15%의 조선을 차지하는 중국의 70%인데 우리 15%의 조선을 생산하는 것도, 그것도 30% 40%가 공급망 생태계가 없어서 그냥 외국으로 흘러내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돈이 뭐야? 우리 뭐 먹고 살아? 이재명 25%가 그리워.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급망 생태계를 확실히 했어요. 뭘 통해서? 강한 국가와 그리고 노동자를 내 손으로, 내 영역 안으로 끼어들어면서 조선이 발전하고 철강이 발전하고 그리고 전력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어때요? 전력산업이 지금 중국의 동부에 전력을 강득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력 주권을 중국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뭐 하겠다는 거야? 전력 생태계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전력 주권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력 수급이 말이에요, 그냥 막 올라갑니다. 우리 기업 해봐야 아무 저기도 없어요. 이익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요? 자, 그런데 그 전력이라는 게요, 전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이거는요 굉장한 수고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못하는 게 미국 사람들 좀 손이 좀 둔해요. 그런데 우리 그 반도체 잘 만드는 그 보면 손놀림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손놀림은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손놀림을 이렇게 하는데 이 어제와 오늘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5시간이 걸린다. 하루에 5시간을 노동을 해야 어제 기술이 오늘 또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 주 4일 5일 때리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거는요 손끝에서 기술을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 중국 놈들 좋아해. 우리 선거에 선관위가 뭐 하는 거예요? 중국 통제받고 우리 국회가 지금 형편없는 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그 선거를 주권을 갖고 있잖아. 왕원잉이라는 그 양반이 뭐 4위 5위라고 그런다. 그 양반이 선거 주도를 다 한다는 게 워싱턴에서 이게 밝혀졌어요. 자, 그러듯이 우리 공급망 생태계가 우리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살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국가안보 처치해야 돼.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를 민주노총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노동자를 우리 편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동기를 주고 그 사람이 움직이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도권 안에서 꼼짝도 안 해요. 언론이, 그 많은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워싱턴 기자회견 하는데 하나도 보도 안 해요. 국민은 몰라요. 우리가 이게 피 끓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금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이유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뭘 배웠는 거 아니야. 강한 국가, 그리고 공감단성대를 살리고 노동자들 내 편을 끌어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요. 자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끼리만 놀아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워싱턴 거기에서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한국 공공기업 선관위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죠? 공공기관은 저래가지고 공적.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공공기관을 안보를 착취하면서, 그러면서 자본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어요. 지금은 뭐 중대재해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본가를 그냥 막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거 눌리고 누가 기업을 할 거예요? 누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일하고 죽게 하며 살기를 일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도권 안에 사람들에게 동기를 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사회가 변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한국 산업 생태계가 다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많은 동지들이 함께 용산으로 그리고 정부 쪽으로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노동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구원과 외치겠습니다. 훌륭한 말씀 해주시는 조명희 교수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민노총이 행진을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진 나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좀 음악을 좀 크게 좀 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죠. 예, 지금 어차피 행진 나가면 우리가 집을 못해요. 워낙 저들이 다 음악을 크게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음악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별과 함께 빛나는 조명의 눈빛 새벽이 있을 대지를 가득 덮쳐도 철석 같은 산의 의미 영광이 없다 불벌레 울음소리 가득한 명소 마음을 잃은 펄펄대는 조명의 친구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방도 내 곁엔 언제나 조금은 있다 눈보다 몰아치는 한겨울 밤에 천지는 가득히 은혜 덮이고 여러분 지금 명소장님 밴드 채널 지금 시청역 이모티브 앞에 바로 도로가에서 지금 장시간 장거리에 반대편의 집회로 행진으로 멈춰서서 지금 이곳의 분들의 음악 소리와 대적을 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시지 않고 여기서 음악 소리로 이 자유대한민국의 힘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계신 우리나라의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금 연령대는 다양해 보이는데 어쨌든 좀 적절치 않은 행진인 것 같습니다. 인디아가 빨리 행진하셨을 때 굳이 멈춰서서 왜 음악을 틀어는지 모르겠네요. 매너가 좀 없네요.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 그 맹세 만주한 내 기쁨